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친다는 발상, 참수작전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치는 참수작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참수는 목을 벤다는 살벌한 뜻으로 여기서 머리는 적의 군사적, 정치적 리더를 의미합니다. 적의 군사적, 정치적 리더를 제거해 적에게 혼란을 주는 전법은 아주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는데요.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이 있겠죠.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오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열린 원로원 회의에서 해방자를 자처한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당한 건데요. 여기서 해방자의 목적은 당연히 독재자 타도가 되겠죠. 다만 아무리 독재자 타도라는 목적이 있어도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대중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을 애도하는 걸 넘어 횃불을 들고 해방자와 그 지지자들의 집을 습격해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해방자는 이후 민심을 얻지 못해 수년 안에 몰락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유언장에서 입양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후계자로 공언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해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탄생시켰죠. 하지만 이건 전쟁 중이 아니었는데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이 암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암살해 북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더 큰 음모의 일환이었죠. 하지만 링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살아남았던 탓인지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건 북부였습니다. 이렇듯 참수는 성공하면 적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리스크가 큰 작전인데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례는 있을까요? 1918년 7월 17일 러시아 황실인 로마노프 가문은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되었는데요. 이는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만약 로마노프 가문이 처형되지 않았다면 러시아 혁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죠. 물론 역사에 if는 없지만요. 하지만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죠. 그보다 와닿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적화 통일이 목표인 만큼 북한에 있어 참수작전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인데요. 이를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던 게 바로 그 유명한 121 사태, 즉 김신조 사건입니다.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31명은 1968년 1월 13일 북한군 정찰국장에게 청와대 습격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받고 18일 자정을 기해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돌파했는데요. 1월 22일 밤 10시에 서울 시내로 진입한 이들은 군경 합동 수색작전으로 김신조가 생포되고 1월 31일까지 28명이 사살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121 사태, 즉 참수작전은 실패했고 정부는 사태가 발생한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태의 진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군경합동 수색작전이 끝나지도 않은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다음날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회의 본회담에서 유엔 측 수석 대표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함께 북한 게릴라 부대의 서울 침투와 그들의 민간인 살상 등 만행을 규탄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믿을 만한 국가이던가요? 북한은 한국이 휴전 당사자가 아니므로 121 사태는 본 회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무리한 답변으로 대충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1970년대에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나서야 김일성이 121 사태를 인정했는데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 예비군의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비군을 가는 모든 분은 북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런 일을 안 벌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도발했지만 항공기 납치 및 폭발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거둔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연평도에 포도 쏴보고 목함줄에도 심으며 밥 좀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121 사태와 같은 일을 벌이려면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와 침투수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만큼 그 중에서 고도로 훈련된 녀석들이 있다고 치죠. 그렇다면 침투수단은 뭐가 될까요? 일단 항공기는 물 건너갔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거라곤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 시대에 썼던 낡은 항공기가 전부인데요. 이런 걸로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간 그대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폭죽이 될 운명입니다. 그러면 육로나 해상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리 없죠. 이미 최전방에는 열 화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감시체계가 24시간 북한을
감시하고 있으며 만약 침투에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고요? 121 사태 때와 달리 지금은 300만이나 되는 예비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1%만 동원해도 3만 명인데 121 사태 때와 같이 31명 정도 보내는데 성공해도 전혀 승산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드론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고 우리나라는 카원 1기가 추락하는 등 추태를 보이고 말았죠. 이렇다는 건 청와대 집무실이나 국방부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면 막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도 무인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반미국가 이란과 꾸준히 교류해왔는데요. 이번 연도 7월에 있었던 열병식에서는 미국 무인기를 닮은 신형 무인기를 공개하기도 했죠. 이는 북한 무인기 수준이 아마추어 동호회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북한이 생화학탄이라도 드론에 실어보내면 그날로 역사는 바뀔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만히 막고 있을 것 같나요?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부터 참수작전을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티크나이프입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인 티크나이프는 그린베레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네이비실, 특전사, 해군 UDT, 공군 CCT 등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 목표는 다름 아닌 북한 수뇌부입니다. 북한 수뇌부 제거작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우선 한미연합군은 북한 방공 탐지구역 밖에서 폭격기를 동원해 대량의 미사일을 투발하는데요. 평양과 남포 일대의 침투 경로에 있는 북한군 레이더, 통신장비, 방공포대는 이 공격으로 무력화됩니다. 이후 미국의 스텔스 미사일이 평양 상공을 선회하며 극초단파를 방사해 북한군 주요 통신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데요. 북한군이 혼란에 빠진 틈에 특수부대가 평양으로 침투합니다. 이들은 항공모함 또는 강습 상륙함에서 이륙하는 헬기와 수송기에 나눠 타는데요. 수백 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은 노동당사와 김정은 관저가 있는 보통강 구역 일대에 침투해 경비병력을 제압하고 증원부대 투입에 대비해 저지선을 칩니다. 특수부대원을 내려준 헬기는 먼저 출발한 다른 부대 특수부대와 함께 평양 인근 비행장을 한 번에 점거하는데요. 이곳에서 재급유를 받고 평양 시내에서 작전을 펼치는 특수부대원을 데리고 복귀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작전 초반에 보통강 구역 일대 장악은 특전사와 그린베레가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델타포스, 네이비실, 707 특임대 등이 체포조를 꾸려 김정은 관저에서 목표를 체포하거나 제거하는데요. 그 사이 한미연합공군은 북한 공군의 증원을 막으면서 작전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이와 동시에 AC-130J 고스트 라이더가 공중 화력 지원으로 특수부대를 엄호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AC-130J는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로 미군이 약 4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공중에 계속 머물면서 105mm 곡사포를 정밀 사격할 수 있는 AC-130J는 포수 숙련도에 따라 분당 3발에서 10발의 포탄을 쏘아보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경 수킬로미터 안에 적군은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한편 목표를 확보하거나 제거한 특수부대는 재급유를 마친 헬기에 탑승하는데요. 이들은 전투기, 전자전기, AC-130J 공중엄호를 받으며 남포 상공을 통해 서해상으로 탈출한 뒤 서해에 있는 항공모함 또는 강습 상륙함으로 복귀하면 작전은 완료됩니다. 이런 참수작전 시나리오를 훈련한 한미 양국에 북한은 침략적 전쟁 연습으로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한다라며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비난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한미연합군의 참수작전 개념은 북한 수뇌부가 폭정을 일삼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주변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난리친 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참수작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렵겠죠.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압도적인 힘이 두렵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좀 그만 만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현명하겠네요.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치는 참수작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